자, 이번 마지막 시간에서는 이제 좀 사례를 보면서 우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과 함께 사는 즐거움, 신나고 살맛 나는 우리 동네. 자, 마을 사업 담당자가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주민 리더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들이 다시 또 주민들을 발굴을 해서 동단위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공동체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즉 보면은 여기 오른쪽 보면은 빨간색 있는 사람이 이제 마을 사업 담당자입니다. 이 마을에 있는 주민이나 자원들이나 이런 역량들을 총 모아가지고 이분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요. 아까 뭐 사례로 봤듯이 뭐 이제 지역사회 종교단체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뭐 병원에 가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든가 뭐 아까 보시다시피 뭐 도배장판을 하기 위해서 건설사에 가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민들 간의 관계망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죠. 두 다리 건너면 모두 다 아는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큰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차동의 또 중요한 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례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량구 한밥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업을 처음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중량구 한밥데이는 그 요새 이제 지역 사회나 우리 대한민국 특징이 혼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중량구에서는 혼밥 말고 함께 한밥을 하자.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혼자 사는 이러한 뭐 1인 가구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함께 요리를 만들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뭐 같이 끝나고 영화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 간에 서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 수 있고 옆에 동네에 누가 살 수도 있는지 알고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던 거예요. 보면은 담당 이 주민센터에서는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그 주민에서 이렇게 요리를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하고요. 이 요리를 배우고 싶은 뭐 요리를 배우거나 같이 먹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청년들을 모으고요. 세 번째는 아까 우리 공간 개선 사업에 했던 것처럼 공간을 제공하고요. 이게 답니다. 이것만 했는데도 이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주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음식 요리 같이 해 먹고 서로 레시피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서로 친해지고 서로 얘기하고 자기의 어려운 것들 주민센터에 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 찻동 사업에서도 이게 2017년인가 18년에 우수 사례로 이렇게 설명이 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지역사회 주민들끼리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고 청년 사업가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리 강연할 수 있는 사람도 섭외를 해서 같이 했던 중량구 한밥데이. 각 여러 가지 자치구에서도 이런 걸 이제 차근차근 이제 벤치마킹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단 같이 먹는 게 훨씬 낫겠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같이 요리하는 영화를 틀어놓으면서 같이 요리해서 같이 먹고 좀 얘기해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던 사례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도봉구 방학 3동에 은행나루 방송국이라는 거를 개설을 했어요. 이제 뭐 여기 한밥데이도 그렇고 중량구 한밥데이도 그렇고 도봉구의 이제 은행나루 방송국도 그렇고 굉장히 보도자료나 뉴스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파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좀 캡처해 왔는데요. 요새 이제 이 동네 이 방학 3동 전용 전문 방송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웃들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가 한 주에 있었던 좋았던 얘기, 정말로 감동받았던 얘기, 자기의 힘들었던 얘기, 삶을 나누면서 서로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듣고 나누는 것이었죠.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700명 이상이 여기 게스트로 초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장님도 계시고요, 부단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좋았던 얘기도 나누고, 담당 공무원이 또 이 방학 3동에서 하는 좋았던 프로그램이나, 이번 달에는 우리 동네에서 복지 서비스 이런 게 게시가 됩니다. 오세요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됐었어요. 보면은 이제 되게 전문가 느낌이 나죠.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도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간도 없고, 공간이 있어도 이런 전문 장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당 공무원이랑 이제 이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랑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팟캐스트나 우리 이제 방송국의 주파수나 이런 것들을 잘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여기서 좋았던 얘기나 좋았던 사연들을 모아서 이걸 또 신문으로 만들어서 배달을 해서 뿌리고, 왜냐면은 배달해서 뿌릴 수 있게 좋은 것들이 이 주민들이 또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웃들에게 또 이걸 가서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이게 좋았던 얘기 있었으니까 또 자랑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나중엔 커져가지고 이렇게 크게 전문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문 장비들을 구비할 수도 있게 되었고요. 이 담당 공무원이랑 뭐 이제 마을 단위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것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던 거예요. 이게 찻동이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 거죠. 주민들이 직접 자기의 삶을 나누고, 주민들이 자기가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그 사연을 또 모아서 그걸 주민들이 직접 또 그런 신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배포하고 이러면서 또 나누었던 것들이 굉장히 잘 되었던 사례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돼서 뽑아왔어요. 자, 다음 좋은 사례는 이겁니다. 금천구 독산 4동의 공유상자예요. 요새는 가면 갈수록 시대가 이제는 공유 경제, 공유 차량, 공유 서비스 이런 것들로 많이 나아가고 있죠. 금천구 독산 4동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독산 4동의 골목 풍경이 달라집니다 라고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이 동은 되게 독특하게 우산 정거장이 있어요. 여러분, 정거장이라고 하면 좀 어떤 느낌이죠? 버스 정류장, 뭐 지하철 정류장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는 우산 정류장이 있어요.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왔을 때 거기서 언제든지 그 우산을 정거장에서 꺼내 가가지고 이렇게 쓰고, 나중에 너 나갈 때 다시 돌려놓고, 자, 이런 식으로 마을 우산 정거장이 마을 곳곳에 비치가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나 버스에서 내렸을 때 갑자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되게 혼란스럽고 좀 걱정돼. 이걸 뛰어가야 되나? 아니면 뭐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나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마을 정거장이 우산에 있다. 예,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이거 뭐 주민들이 이렇게 가져갔다가 안 주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생각보다 이 분실물이 높지 않다고 해요. 주민들이 이렇게 이거는 내 게 아니라 우리 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편하게 빌려갔다가 다시 갖다 놓고, 비 와서 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고를 잘 박아놓은 것 같아요. 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전동에서 다 시행을 해요. 저희 강남구에서도 하고 여러 동에서 다 하는데, 공구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구를 집집마다 여러분 공구들의 특징을 알겠지만 많이 쓸 일이 별로 없죠. 전동 드릴 같은 거 1년에 쓸 일이 뭐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에다 공구도서관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빌려갔다가 다시 갖다 놓고, 사다리 같은 거, 사다리가 보통 집에 잘 없죠. 그러면 주민센터 와가지고 빌려갔다가 다시 쓰면은 다시 갖다 놓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공유 경제, 공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동에서도 이런 이동에 있는데, 뭐 전동들이나 이런 거는 뭐 예약이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아요. 막 필요한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뭐 많이 빌려가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에 사례를 갖고 왔던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행복 주차 골목. 이 과거에 있던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산도 좋고 공구도서관도 좋지만, 이거는 정말 지역 주민들이 서로 나눴던 그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 서울은 특히나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주차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에서 또 가장 많이 남는 게 또 주차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거주자 우선이나 뭐 이렇게 특정된 자기네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기업들도 자기 지하 주차장은 기업인들만 쓸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공간은 있지만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마을 이웃 주민들이 먼저 내가 우리 동, 내 자리로 배정되어 있는 주차 공간을 공유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기 오늘 이 자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 주차 공간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뭐 거기를 잠깐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어 있으면은 언제 거기다 차를 대고 여기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이런 주차장 한 면을 만들려면은 저희 뭐 강남 같은 경우에 한 1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 땅의 매입 부지나 뭐 이런 것들을 뭐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면은 근데 이웃 주민들이 거주지 우선 주차 이런 거를 이렇게 공유해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다라 그러면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거야말로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잘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담당 공무원이 먼저 이 마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동네 주무관이 나가서 문제가 없는지, 어떤 거를 바꿨으면 좋겠는지, 어떤 걸 개선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수십 차례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 보면 이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내가 이 정도는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얼마나 윈윈하고 이 공간이 되게 좋아지는 거죠. 담당 공무원도 이런 공간이 생기게 되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면은 이 공간에 가로등이 없다라 그러면 더 많은 가로등을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공간이 된다면은 주차 단속 구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길 골목 자체도 훨씬 더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를 좀 갖고 와봤어요. 독산 사동의 공유상자.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이런 이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찾아가는 이동 세탁소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집에 뭐 빨래 세탁기가 있고 뭐 어느 집에는 건조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근데 빨래하는 것과 건조기가 같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대부분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이 가구 가정들은 세탁기만 있다든가 아니면 세탁기가 없는 집도 많이 있어요. 있어도 이제 뭐 이렇게 잘 사용을 이제 굉장히 고령 이웃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이동 세탁소를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불러서 와요. 그러면은 이 어르신들이나 이 이웃 주민들은 그냥 그 빨래를 바리바리 싸서 주민센터 와서 이렇게 놓고만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동 세탁소에 오신 거기다가 이렇게 빨래 다 해드리고 직접 걸어까지 다 드려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불 빨래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불 빨래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불 빨래를 한번 하기도 힘들지만 이거를 말릴 공간도 마땅치가 않아요. 집에 이 큰 이불을 널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웃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불 빨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철이 지나갈 때 봄에서 여름 될 때 여름에서 그 철 지나간 옷 한번 싹 빨래를 해가지고 가져가시고 우리가 이제 뭐 말려가서 이렇게 다 포개서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결국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이제 지역 사회를 계속 방문을 하고 어르신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면서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어떠한 서비스가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계속 끊임없이 해서 그렇다면은 요거 한번 만들어 보자. 요거 한번 해보자.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게 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차동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복지팀에 속해 있지만 이 찾아가는 이동 세탁소의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제 서비스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저희 팀장님이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목욕탕도 하자. 이웃들이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봉사자들 이렇게 같이 지역에 있는 이렇게 봉사활동 하실 수 있는 분들 모아가지고 같이 이분들 가서 목욕 깨끗하게 시켜드리고 이제 밥 한번 이렇게 식사하게 하시고 다시 집으로 보내드리는, 그리고 입었던 옷들 이동 세탁소 통해서 빨래까지 해가지고 싹 보내드리는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역 사회에서도 이제 빨래를 하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빨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의류들이 많이 더러워졌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신체적으로도 아무래도 조금 이제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개선해 가고 있는 상태고, 조만간에 시행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팀장님이 워낙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동 세탁소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찾아가는 복지 강의.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고 뭐 도와주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일반 이런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나눠가지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되게 좋았었어요. 결국은 이 한 교회에서는 매달 몇 가구든 상관없으니까 100만 원씩 기부하겠다. 매달.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뭐 그 돈은 이제 우리 정식 이런 공적 루트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행복이음, 사회복지 통합 시스템으로 이제 소득재산 조회해가지고 봤을 때 이제 어려운 이웃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시스템에 걸리지 않지만 정말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어려운 가구들이 있거든요. 정말 복지 사각지대. 그러한 가구들에 줄 때도 굉장히 유리하죠. 이런 것들은 긴급하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언제든지 매칭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이제 성당에서는 매달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 하겠다 그러고, 교회에서는 그럼 우리가 한 건물을 이렇게 빌라를 사가지고 뭐 3개월, 6개월, 1년씩 이렇게 약정을 해놓고 위기가 해소될 때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됐던 좋은 사례죠. 여기는 이제 자원발굴 김치 전달 후원이에요. 여러분, 그 김치가 비싸요.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당연히 집에 늘 있는 게 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김치가 뭐가 필요한가 했더니 결혼해보니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됐어요. 보면은 여기는 병원이에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거기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 뭐 거기에서 일하시는 뭐 의료인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이 병원에서 이제 같이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다가 여기에 이제 강남에 소람병원이라고 있어요. 소람한방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시설이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원이다 보니까 더 위생 청결에 많이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식당이 깨끗하고 잘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김장김치 철이기도 하니까 김치 후원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1도 아니다. 해줄 수 있다라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김장김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김장김치 이만큼 만드는 건 별거 아니겠지만 이거 하루 종일 걸려요. 김치 버무리고 사오고 뭐하고 이런 것들. 근데도 이제 이러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저소득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김장김치 새로 담글라 그러면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통과 함께 이렇게 드렸던 좋았던 사례입니다. 이것도 담당 공무원이 이제 나 찾아가가지고 진짜 그 병원에 한번 가서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발굴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그 청소년 원예 체험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동에 살고 있는, 이런 이동에 살고 있는 이제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사실 아동들이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도 이제 학교 끝나면은 학원 가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같이 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친구들끼리 나와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체험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분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물들 심어보는 기회도 갖고 이 식물이 어디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내해보고 뭐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이런 거 이렇게 뭐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너무 좋아하고 끝나면 같이 뭐 이렇게 피자도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더 좋았던 거는 이거는 지금 당시에 공기정화 식물이었어요. 최근에 미세먼지가 하도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공기정화 식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일부는 이제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뭐 원하면은 이제 나 가져갈 때면 가져가기도 하고 이제 우리 동에 있는 경로당에다가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공기당 이거를 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만든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어르신들 뭐 이렇게 다 드렸더니 어르신들도 당연히 너무 좋아하시죠. 뭐 굉장히 또 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동네에 여기 경로당이 있었네. 우리 동네에 여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네.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가다 보니까 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우리 주민센터에 이제 공간 개선 사업을 하기 전에 원래 이런 큰 강당이 있었어요. 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날 하루는 거기에 뭐 흙이든 뭐든 다 떨어져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끼리 모여갖고 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이랬던 시간을 가졌죠. 이거는 이제 강남구 전체 동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캠페인입니다. 가면 갈수록 시대가 더 많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서로 이웃들 간에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내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요. 뭐 골목골목 길에 갈 때마다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과 우리 담당 공무원과 뭐 이제 직능 단체에 있는 뭐 동보장 협의체 회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길거리 정화도 하면서 이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누구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인사를 처음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청소년들끼리도 뭐 이제 담배 이런 거 피지 말자. 이런 캠페인들도 같이 하고 애들끼리 아이들도 하고 요새 줄담배가 좀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더라고요. 요거 서로 조심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편의점, 지역사회에 있는 편의점들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한테 담배 피면 안 되는 거 뭐 잘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들도 같이 얼굴을 익히면서 그러지 않게 좀 해달라. 혹시나 그런 뭐 일이 있으면은 우리한테 전화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사람 친해지게 되면은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겠고요. 뭐 아동폭력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도와주겠다. 우리가 뭐 담당이니까 하겠다라고 하면서 캠페인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캠페인을 하면서 서로 좀 인사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우리 동네에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서로 인사하고 서로 나누고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이렇게 개선해 가고 있어요. 이거는 희망 집수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이겠죠. 지역 주민들 간에 이런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도 발굴을 하고 그런 집도 발굴을 하고 해서 뭐 벽지 제거하고 단열 작업하고 창호 교체하고 벽지 바르고 뭐 이것도 벽지 풀 바르고 다 해서 공사까지 다 해주는 이런 집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혼자 하라 그랬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지역사회에 많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요거는 작년까지 제가 담당했던 사업이에요. 우리 이제 제가 있는 동에 장애인분들이 이제 좀 계셨어요. 앞에 저희 주민센터 양옆으로 장애인 복지관이 2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면은 우리 시민 주민들 중에서도 장애인분들도 우리의 똑같은 주민들인데 어떻게 하면 더 좀 이렇게 더 좋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우리 동해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에게 매주 미술과 음악을 가르쳐 드렸어요. 오셔갖고 이렇게 미술 한 주에 한 번씩 와서 미술도 그리시고 원하시면은 민요도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날은 어느 날이냐면 이거를 이제 미술하신 분들은 미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쫙 전시해 놓으면서 자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요를 배우신 분들은 이제 주민들 다 모아놔 이게 앞에 장터처럼 쫙 만들어 놨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막 뭐 흥겹게 막 노래도 부르시고 앞에서 공연도 하시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동 문화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시간인데 많이 모였어요. 평일날 낮에 했는데도 많이 모였던 이유가 이 장애인 분들도는 당연히 다 오셨고 참여하셨던 그 가족들이 다 오셨어요. 그 가족들이 이제 자기의 자녀들 혹은 자기의 부모님들, 자기의 뭐 친인척들이 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우리 가족이었는데, 우리 뭐 친척이었는데, 우리 엄마였는데, 내 자녀였는데, 여기가 이 프로그램이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설명도 하게 되고 공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뭐 계속 배웠던 6개월 동안 총 3번의 전시회를 했는데 그렸던 것들을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전시를 해놓고 며칠 동안 보면 물론 다 잘 그리지는 않았어요. 잘 그린 부분도 있고 못 그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자기가 만든 창작물이고 자기가 만든 작품이에요. 되게 이런 거 보면은 색감들도 잘 그렸고 옆에 보면은 뭐 되게 그림의 그 느낌이 되게 있죠. 장애인분들이 뭐 청각장애도 있을 수 있고 시각장애도 있으실 수 있고 뭐 다리가 그럴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의 감각만큼은 장애가 없으세요. 똑같아요. 우리랑 보는 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민감한 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청각장애 있으신 분들은 색감 표현하는데 정말로 디테일하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자, 이거 뭐 굉장히 뭐 느낌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며칠 동안 쭉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웃들이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해놓고 이제 비 오면 얼른 걷기도 하지만 여기 이걸 이렇게 전시해놨을 때 이 장애인분들이 여기 앞에 공원인데 많이 앉아 계셨어요. 자기 작품이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분들은. 내 작품이 여기에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 계속 앉아 계시고 혹시 누가 보면은 괜히 또 부끄러워서 도망가시고 그러시기도 하는데 전시하는 동안은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공간은 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크레파스랑 뭐 이렇게 분필을 해놓고 아이들이랑 이런 와서 여기서 얼마든지 낙서할 수 있고 여기서 막 그림 그릴 수 있고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나와가지고 같이 막 얼마든지. 왜냐면은 우리가 뭐 일주일 동안 여기다 마음껏 그려라. 그리고 우리는 치우면 되니까 담당 공무원 복지관이랑 같이 와갖고 싹 치우고. 이거는 같이 이날 이제 민요 수업을 들어가지고 이제 창을 같이 하셨던 장애인 분들의 모습이에요.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장애인 분들이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고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기 싫어하시는데 이날만큼은 막 자기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뭐 저희가 기쁘게 사진 찍어드리고 굉장히 뭐 저희들도 뭐 좋죠. 어르신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사실 몰랐거든요. 그 옆에다가는 이제 같이 부스 옆에 한지로 부채 만들기 부스 만들어 드려갖고 거기에 찾아오는 이웃 주민들 이렇게 부채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놨고요. 이건 앞에 이제 장구 치면서 민요했던 뭐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요는 그림이고요. 요 어르신이 굉장히 너무 잘 그리셨어요. 제가 봐도 이 사진인 그림이 너무 좋아갖고 어르신 이거 어떻게 그렸어요? 막 그랬더니 잘 가르쳐서 너무 잘 배웠다 그러세요. 뭐 근데 나중에는 어르신 그럼 작품 앞에서 한번 사진 찍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는 거. 그래 그럼 나도 하겠다 그랬는데 막상 사진 찍으려 그러시니까 부끄러우신 거예요. 자기가 한 게 부끄러우셨는지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이제 잘 찍어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뽑아서 이렇게 드렸거든요. 굉장히 본인도 좋아하시고, 이제 아버님, 자녀들 분들도 같이 해서 보내드렸더니, 어떻게 핸드폰 사용법을 아셔갖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냥 같이 오셨던 마을 주민이
자기 부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축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잘 그렸다라고 하는 사진이에요. 이분도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셨는데 그림을 보면은 정말 잘 그리셨어요. 이분의 그림은 팔릴 정도로 여기서 그렸던 사가고 싶다는 사람이 계셨거든요. 이제 팔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웃 주민 장애인 분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복지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담당 뭐 어린이집에서도 나와서 해주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찻동 사업의 일환으로서 가장 좀 잘 되어 있던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좀 소개해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사례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국제의료나눔재단과 함께하는 의료봉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삼성 이동에 있을 때 삼성 이동에 2층에 큰 공간이 있었어요. 이 공간이 이제 평소에는 그냥 회의실로만 사용되고 항상 비어 있는, 뭐 특별히 쓸 일이 많이 없겠죠. 회의실은 뭐 특별히 많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날은 국제의료나눔재단과 함께 모여가지고 좀 협의를 많이 했어요. 우리 뭐 지역 주민에게 이 재단에서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필요한 게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공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 수십 가구 이렇게 모아가지고 진료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날 의사 선생님들만, 그러니까 대학병원부터 해가지고 정식 의사 선생님들만 16분이 오셨어요. 거기에다가 밖에 간호 선생님들 쭉 오시고요. 봉사자들 다 오고요. 의료재단.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보다 전문 의료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서비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으시는 거죠. 막 온 서비스를 다 받으셨어요. 일단은 뭐 이제 법률 상담도 코너가 있긴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둘 다 직원이에요. 우리 직원이 그냥 앉아가지고 한 분도 안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일단 오시면 발 마사지부터 이렇게 딱 해드리고요. 건강검진, 말 그대로 피 뽑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건강검진 다 해드리고요. 영양치료가라고 해서 영양주사도 놔드리고요. 뭐 관련된 뭐 치료 뭐 이런 것들 다 해드리고요. 이날 그 후원 가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의료하는 그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이 어르신들 한 분당 거의 돌아가는 금액이 뭐 한 50만 원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영양제도 놔드리고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뭐 주사도 그렇고 뭐 물리치료나 뭐나 뭐 약 이런 것들 다 해서 그냥 치료 쭉 받으시고요. 물리치료도 아프신 데 있으면은 좀 이렇게 받으세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세요 해드리고요. 이거는 이날 희한하게도 외국인도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곳곳에다가 홍보를 쫙 해놨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외국인이 지나가다가 이게 뭘까 이런 사업이 있네 하고 외국인도 왔다가 가셨고요. 장애인분들도 오셔가지고 이 코너는 어떤 거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려면은 그냥 봉사활동을 그냥 진료 행위를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처방전이나 이런 진료 과목이나 이런 것들 그 병원에서 하던 그 시스템을 똑같이 다 갖고 와서 하시는데 보통은 원무과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던 거를 의사 선생님들 직접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검진이나 그리고 약 같은 거 먹는 것들도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치료 이렇게 받고 있는데 맞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해드리고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을 진짜 이거 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끝나고 같이 사진 찍었어요. 여기 의료 선생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찻동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한 명밖에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좋은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찻동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거는 이러한 거를 조직을 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여기 이용하셨던 어려운 이웃들, 수급자나 차상이나 뭐 한부모나 장애인 분들이나 이웃들은 우리는 그분들께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리고 모시고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찻동에 차 끌고 와갖고 모시고 가고 그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번 강의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4년차 사업입니다. 4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많이 바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고 있다라는 가장 좋은 반증인 것 같아요. 담당 복지공무원, 보건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참 복지공무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더 많이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좋은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잘 들으셨나요? 네, 저는 이만 찻동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